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내가 사범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된 탄탄한 비교과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저희 어센팅 마인드에서 교육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교과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교육학과 비교과 한 권으로 끝내드릴게요. 이 교육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뭐냐면 저희가 이 교육학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결정을 해 가지고 초보와 같이 연구 주제 10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원문 10편을 선정한 196 페이지의 가이드북인데 요 원문 10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어센팅 마인드의 12렌즈 매트릭스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12가지의 관점으로 쪼개요. 이때 이 12가지 렌즈는 각각의 고등학교 과목들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원문당 렌즈 12가지 곱하면 120가지의 세특 탐구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특 탐구 주제만 가지고 3년을 연구해도 일관성 있는 비교과, 구체성 있는 비교과,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비교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그래서 가격은 인제 저희가 인제 이런 것들을 15년간 2,000건 넘게 제가 컨설팅하고 상위권 대학 1,000명 가까이 인제 합격을 시키면서 인제 관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비싸게 이제 진행되던 그런 방식들을 요 책에다 녹여낸 거거든요. 그래서 5,500원 커피 한 잔 값에 가지고 가셔서 비교과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교육학과 다른 전공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특히 전공 적합성이 중요할까요? 인제 교육학과 인제 사범대 이런 교과 과목학들, 그러니까 뭐 역사 교육과, 영어 교육과, 이런 국어 교육과 이런 과목의 기본이 되는 학과면서 교육학에 대한 어떤 본질,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사범 계열 특수 교과 과목학으로 넣지 않고 교육학으로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교육학이 인제 들어가서 인제 다른 어떤 그 국어 교육, 영어 교육 요런 식으로 인제 연결해 가지고 인제 국어 교육 인제 명칭에 인제 사범 정교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지 임용고시를 간다든지 교육행정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관련 어떤 기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가 쪼끔 이제 다양해요. 이제 다른 어떤 사범 계열,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을 아니라서. 그래서 인제 이 교육학과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이 친구가 인제 학부에 들어와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져서 어떤 과목들을 열심히 배워서 어떤 길로 가겠다, 요게 좀 명확해야 인제 뽑거든요. 이제 그래야 인제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왜 그래야 인제 교육학에 인제 진정성이 있다고 보니까. 왜냐면 인제 2020 년에 인제 코로나 터지고 3 년간 인제 애들 자퇴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인제 또 2023 년부터 3 년간 인제 뭐 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파가 인제 문과까지 와 가지고 굉장히 인제 자퇴율 높아지고 뭐 재수, 반수, 군수, 편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런 자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당초 우리 대학에 온 목적, 우리 전공에 온 목적이 확실한 친구들을 뽑는다고요. 인제 그런 경향성이 좀 3 년간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로 계획, 학과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교육학과는 그런 것들이 쪼끔 인제 광범위한 학과라서 쪼끔 인제 문제의식이 있을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드오션 주제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인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뭐 "합격생 생기부 공개합니다."라든지 뭐 합격생들이 자기 생기부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안 보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안 보는 거보다 좋긴 한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게 됐다고요. 왜냐면 '아 이 합격생 선배가 이렇게 했네.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교육 정책 분석하고 좋은 수업 무엇인가 교사 자질' 이런 내용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변별력이 없는 똑같은 옷을 입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인제 이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초보같이 주제 10선을 정하고 그거를 12 렌즈로 쪼개 가지고 과목들이랑 연결되는, 그래서 120 가지 탐구 주제를 안내를 해 주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인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선택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 생기부라는 거, 이 진로라는 거, 진로 계획이라는 거, 학업 계획이라는 거는 자기의 고유한 거예요. 교육학과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격 심리학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육 행정으로 가고 정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리 상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기부를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다양한 큰 어떤 차라리 초부가가치 주제를 잡고 거기에 특정 지금 현행 이슈, 앞으로 미래 이슈들을 내가 직접 다 다뤄보고 거기서 내 진로를 일관성, 구체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선택권을 주는 게 우리 바로 이 비교 가이드북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문제점이다. 세 번째로 이제 교육학 자체도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교육 사회, 교육 심리, 교육 행정, 뭐 교육 정보 뭐 등등등 굉장히 세부 사회 심리 법 행정 정보학을 관통하는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이 교과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나부터도 고등학교에서도 하나의 원문이 있으면 이거를 경제, 심리, 사회 뭐 예를 들어 정보 이런 과목까지 다 연결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즉 융합이 나와야 되는데 원문을 잘 찾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도 어렵지만 하나의 잘 찾은 원문을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연결하는 것 자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융합의 몇 가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인제 가이드북이 이 AI 시대에도 인간 교육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교실 영역을 인제 10 가지 주제로 보여줌으로써 이거를 학생이 10 가지 소화하게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그게 바로 인제 이 가이드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제 가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의 그 초부가치 10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 네가. 대전제가 있죠 당연히.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AI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대전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의 영역이어야 돼요. 이제 교육 분야 자체가 인제 AI가 다 대체해도 끝까지 남아 있는 그 인간 대 인간의 영역인데 그중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료 정리하고 표준화된 시험을 채점하는 거는 AI가 확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AI 활용하면 되고 AI가 못하는 인간 교육자가 독점하는 영역, 인간 교사, 인간 교육자, 인간 행정자, 교육 행정학자가 독점하는 영역이 뭐냐.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영역만 이 10선이 조준을 한다고요. 음? 일단 이런 큰 대전제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독점하는 영역인데 또 5가지의 세부적인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다고요. 그게 뭐다? 첫 번째, 인간이 궁극적으로 결국엔 로봇을 쓰고 AI를 다 쓰더라도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하는 영역. 뭐요? 학습자의 마음 건강, 학력 격차를 회복하는 거, 다문화 교체를 통합하는 이런 영역들은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폭발적인 자본이 집중되는 분야. 자본이 집중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기술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분야냐? 에듀테크, 빅테크, 사교육 27조, 교육 예산이 몰리는 분야, OECD 이런 영역들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지 그 분야에서 내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커지는 분야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교사, 학부모 민원은 굉장히 늘어나서 문제가 많죠. 근데 학종 공정성, 사교육 규제, 다문화 갈등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영역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다음에 가치를 판단해야 되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 인간만이 할 수 있죠. AI 평가 책임, 능력주의 신화, 교육 활동, 아동 학대 경계 이런 것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영역들, AI 활용 교육, 적응형 학습, 바이브 코딩, 그다음에 사회 정서 심리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전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영역 이런 5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영역이 뭐다? 바로 이 교육 분야, 교육학과 분야의 초부가가치 연구 10선인 거예요. 자 볼게요. 각 원문마다 제가 이제 QR 코드 같이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직접 찍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실제 원문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 가지 논문을 이제 3 가지 카테고리로 묶으면 디지털, AI 혁신, 두 번째 사회 정책, 세 번째 학교 현장 복지 이렇게 3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AI 활용 교육과 메이커, 바이브 코딩. 인제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인제 뭐 클라우드, 제미나이, 뭐 코덱스, 챗GPT, 코덱스 이런 것들 인제 인간이 실행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이 굉장히 넓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AI 시대 대학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 AI가 다 하는데 대학에서 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이 대학을 다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슈들이고 사회정책 카테고리에서 학벌 사회와 의대 솔림, 의대를 왜 가려고 하는가? 학벌주의가 왜 아직도 지속되는가? 이건 왜 해결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모 자본과 학생 학교 문화. 부모 자본이 학생의 어떤 학업 성취라든지 직업 획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과 학교의 문화가 어떤 이 학생의 앞으로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넣어놨고 자 5번째 디지털 AI 혁신 분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진로진학 컨설팅 2020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2028학년도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28학년도는 개정교육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된 첫 번째 해니까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건지 이게 왜 미래형 전형이라고 불리는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해결하는 진로진학 컨설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정책 카테고리에서 사교육 의존 신화와 학원 산업에 대한 내용 다뤄봤고요. 그다음 학교 현장 복지에서 교권 추락과 교사 전문성 위기,
우리 왜 이렇게 교권이 추락됐는가 그런 것들 법 제도적으로 한번 보고 교사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기초학력 미달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문제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 아홉 번째 학생의 마음 건강과 사회 정서 학생. 요즘 이제 학생들 되게 이제 정서적인 어떤 탈진이나 소진, 번아웃 이런 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굉장히 입시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다문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주 배경 학생들을 통합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향후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주제가 있고 이 10가지 주제를 딱 보면 AI 시대에 인간 교육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앞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굉장히 어떤 자본과 관심이 쏠리는 영역이 뭔지 확실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해서 인제 생기부에 그려 넣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할 일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원문만 해서 인제 끝나냐, 단순히 이런 원문을 보고 이 hallucination이 없는 원문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요약해서 넣는 거냐? 아니라 그랬어요. 요 10가지 원문을 우리 어센틱 마인드에 인제 검증된 여러 명의 수십 년간 검증된 이 12 렌즈 매트릭스로 쪼개 가지고 과목이랑 다 연결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소위 해체 쇼를. 그래서 이 렌즈 먼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총 인제 12가지 렌즈고 이렇게 4 가지 카테고리예요. 과학공학 카테고리에서 원리와 구현을 다룬다. 부가가치 창출을 다루는 경제 비즈니스 카테고리, 도메인, 그다음에 시스템과 룰을 다루는 사회 공공 도메인, 그다음에 인간을 향한 이해를 다루는 인문 철학 도메인 요렇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메인 먼저 보면 기초 원리, 그러니까 이 렌즈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원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 원리 렌즈에서 보면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공식과 원리는 뭐냐? 그러면 기본기, 어떤 토대 이런 걸 이론적 토대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렌즈고 어떤 논문에 대해서 첨단 기술 렌즈로 보면은 AI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어떤 최신 기술이 적용됐냐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메이커 실증. 이 원문에서 말하는 이론을 내 손으로 구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라든지 뭐 아두이노 로봇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해요. 직접 만드는 거.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공공 프로젝트로 직접 인제 우리 현장에서 직접 해 보는 뭐 설문조사하고 뭐 피켓 이런 거 시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창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제 양적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양적으로 통계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산업 시장 카테고리, 에듀테크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육학 학생이 충분히 생각해 볼 내용이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에듀테크 창업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 학생 및 학부모는 왜 사교육에 지갑을 여는가 혹은 열지 않는가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회공공 도메인에서 일곱 번째, 법령 정책, 혁신 기술과 기존 교육 법령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렇게 뭐 AI, 뭐 바이브 코딩 이런 거 만든다고 이런 거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원들 어떻게 교육하냐. 그런 어떤 제도나 체계, 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교과 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대한 수를 전공의 수를 늘리는 거 혹은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 정책 카테고리에서 그런 걸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여덟 번째 이제 지역사회 연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다 고유하단 말이에요. 섬에 살든지 도서산간에 살든지 아니면 광역시에 살든지 시에 살든지 군에 살든지 아니면 뭐 강남에 살든지 뭐 분당에 살든지 판교에 살든지 아무튼 이 지역에 따라서 특정 같은 문제라고 해도 똑같은 교육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건 그 고등학교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유하기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렌즈가 되고 또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요걸 좀 더 확대하면 이제 글로벌 환경, 글로벌리 보는 이제 렌즈가 되는 거죠. 국경을 넘는 학습 패러다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당 원문이.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들. BCI라고 해 가지고 인제 뇌에 뭐 칩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들 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의대 가이드북에서 다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의 뇌를 인제 컴퓨터처럼 쓴다는 거니까. 11 번째는 심리정신, 학생, 교사의 심리적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12 번째, 두 학문을 교차할 때 어떤 톤 차이 나오냐. 이게 다학제 융합으로 총 이렇게 12가지 렌즈고요. 각각의 렌즈가 각각의 과목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이따 보여 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인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자면 인제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하죠. 인제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입학사정관의 지적 호기심을 정확히 딱 자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제가 논문을 정합니다. 이 저 컨설턴트의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능력으로 정하고 이제 요거를 원문을 찾죠. 제가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이거를 다 10 개를 정할 때. 그래서 인제 원문을 제가 서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hallucination이 없는 원문을 QR 코드로 드려서 여러분이 직접 봐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KDI라든지 KICI라든지 KCI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원문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근거 있는 주장, 근거 있는 생기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원문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토대로 11 연주를 해부해 가지고 어떻게 이 논문을 사회문화로 어떻게, 이 논문을 정치화법, 이 논문을 생활과 윤리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막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심층 기획안은 뭐냐면 12가지 렌즈 중에서 이 원문이랑 가장 정합성이 높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렌즈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이 10 개니까 심층 기획안이 10 개죠. 그럼 가제목, 초록, 보고서, 목차, 기간 형태로 제공하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원문이 되는 거예요. 그 총 이렇게 네 단계로 이제 가이드북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일찍부터 이제 내가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 이걸 읽고 어떤 교육계, 사범 계열 여기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먼저 미리 하고 고등학교 1 학년 들어가서부터 인제 딱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생기부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학년, 2 학년 때 이제 생기부를 설계하고 인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요거를 읽고 나면 '아 이런 핫한 분야 10 개가 있는데 요 10 개에서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인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고3 학년 1 학기 때 비교과를 좀 더 구체화 특정 분야로 좁혀 나간다든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생기부 마무리할 때 또 인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면접에서 또 이거 내 답변의 근거로 그다음에 내 교육학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사범대 뭐 아동학과, 심리학과, 뭐 소비자학과 이런 데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뭐 심리학과 가이드북 그다음에 교육학과 가이드북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훨씬 더 어떤 시너지가 나겠죠, 어떤 과목들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한번 우리가 직접 봐 볼게요. 요렇게 인제 표지 디자인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10 가지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기 7번 교권 추락과 교사 전문성 위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갈 거고 자 이 원문마다 이렇게 총 이제 4 가지 섹션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사전식 딥다이브라고 해 가지고 이런 교권 추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권 추락 및 교사 전문성 위기의 정의와 발전 배경 쭉 설명을 하고 여기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각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 전 세계의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아까 말했죠. 인제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고 거기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이슈가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과 남겨진 과제가 중요하죠. 인제 이런 과제가 교육학 분야에 있다. 교육 분야, 교육 현장에 있다라고 치면 내가 인제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혹은 교육학과 뭐 국어교육과 뭐 역사교육과 이런 데 진학을 해서 이런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 이게 과제다. 그럼 난 역사교육과 진학해서 교직 과목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서 내가 실제 현장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요렇게 말을 해 주면 엄청나게 딱 정합성 높게 일관성 있게 딱 되는 그런 학생이 돼서 입학사정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강점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고 요거 쓸 때 참고한 논문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게 다 실제 있는 논문이니까요.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목 그대로 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제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정합성 높다라고 판단한 논문이 이거고 요 QR 코드 찍으면 이 논문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나오고 이 논문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결과, 한계점 뭐고 이 논문이 교육학과 지망, 사범계열 지망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를 이제 어센트 인사이트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섹션이 인제 이거의 핵심이 되겠죠. 하이라이트 12 가지로 쪼개는 거, 각 과목이랑 연결시키는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정보와 진로 직업 과목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 원문 자체가 첨단 기술 렌즈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개념문 보면 인공지능 기반 교사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응대, 챗봇, 교실 관찰 분석 시스템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정석 수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판단 영역을 알고리즘이 뺏길 위험성도 알고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찝어주고 그 탐구 방향을 미국, 연구, 싱가포르의 교사 업무 자동화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인공지능이 교권 회복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전문성을 잠식하는지에 대한 양면 분석을 한다.
가는 거예요. 그 탐구 기획을 챗GPT를 활용해서 가상의 학부모 민원 응대 초안을 작성해 보고 그 결과가 실제 교사의 판단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지 또는 위협할 수 있을지 분석한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실정이라도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첨단 기술 즉 LLM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교권, 추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어떻게 보완하거나 이런 걸 직접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와 관련된 진로가 어떤 탐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거 지역사회 연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나 사회문제 탐구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KDI 분석은 특별강의실 근무 교사의 이탈량이 60%로 읍면 도서 지역 46%보다 더 높이 나왔다. 이는 도시 학부모의 민원 강도, 학원 경쟁 입력이 교사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그렇죠. 개념이 핵심 개념 이거고. 탐구 방향은 이걸 근거로 해서 지역별 학부모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 의존도와 교사 이탈에 의한 관계를 분석해서 요 세 가지 이 관점 간의 어떤 걸 체크를 한 다음에 학교 노동 환경의 지역 격차 구조를 해명한다. 본인 거주 시도, 인접 시도, 교사 1인당 학부모 민원 건수, 명예퇴직 비율, 신규 임용 경쟁률을 비교한 지역 분석법을 작성해서 이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가 진짜 근거가 되는지, 뭐가 이제 변인이 되는 건지 확인하는 이런 어떤 탐구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한국지리 사회문제 탐구에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문을 12가지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과목에 연결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다 있습니다. 그럼 한 10개니까 12개의 렌즈면은 120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정합성 높은 걸 하나를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탐구 기획안으로. 그래서 생명윤리 렌즈가 저는 가장 정합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사가 너무 힘드니까. 교사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다. 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인간 존엄의 윤리 의제로 재정해야 한다. 그래서 초록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제 탐구로 놓고 초록은 이렇게 되고 보고서 자체가 서론, 본론원, 본론 투, 결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게 세특에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이렇게 비효과 가이드북 하나의 원문에 대한 4가지 세션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학력 격차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원문을 이렇게 딥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매트리스로 12개로 합체를 해서 이 탐구 세특의 아이디어를 보고 그다음에 인제 하나를 뽑아 가지고 실전 기획안을 보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제 교육학과 진로가 확정되어 있는 친구다. 확정되어 있는 친구라면 요거를 딱 집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찍고 요걸 토대로 인제 역사 교육이든 국어 교육이든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인제 내가 교육학 외에도 경영법, 행정교육, 심리, 신방 요런 쪽에 다 관심이 있고 융합해서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진로를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요 패키지 통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학과 비교과 가이드북 설명드렸고요. 요 내용 토대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